안녕하십니까, 윤 과장입니다. 예, 오늘은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주식이었죠. 신풍제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급등주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이런 특수관계 그 현황이나 혹시 대주주가 그 주식을 팔지 않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지분율도 같이 한번 조금 확인을 해보면서 한번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일단 신풍제약은 뭐 너무나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저는 이제 무서워서 건들진 못했지만 최근 3개월만 봤습니다. 3개월만 보더라도 최저 16,250원 4월 29일에서 지금 정말 급등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최고 15만 9천 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조금 하락해서 10만 5천 원을 지금 종가로 금요일 종가로 기록을 했습니다. 52주 최고 최저로 보면 4,900원에서 이제 12만 3천 원으로 이제 올라 있는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최근 3개월만 봐도 10배고 요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뭐 30배 정도 오른 정말 엄청난 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금요일에 이슈가 됐던 거는 이게 장중에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갔다가 막판에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신풍제약우는 지금 하한가까지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떨어진 양을 보면은 거래량으로 신풍제약은 600만 주가 넘었고요. 신, 신풍제약 우는 78만 주였고 거래 금액을 이제 합치게 되면 이게 신풍제약이 9,700억, 신풍제약 우가 1,800억이기 때문에 1조 이상의 1조 이상의 거래 대금이 있었고 막판에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날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다 물렸다라는 거고요. 이날 거래 금액 1조만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지금 당일 기준으로는 손실 중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존부터 보유했던 주주들은 그냥 이제 수익률이 많이 이제 줄어든 수준이겠지만 이제 금요일에 이제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손실로 조금 걱정이 많은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신풍제약은 이제 어떤 회사냐면 이제 투자하실 때 충분히 조사하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962년 매우 오래전에 그 설립된 의약품 제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전문 의약품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이제 설립자 이제 요 장혁택 회장 이제 성함을 일단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이따 지분율 확인할 때 이제 도움이 되실 텐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 이제 약대를 나와가지고 정말 이제 그 신풍제약이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6, 70년대에 정말로 이분께서 그 국민에게 이제 만연돼 있던 기생충 관련해서 뭐 메벤다졸이라고 해가지고 구충제를 이제 뭐 개발하기도 했고 다른 뭐 질병에 대한 치료제도 개발해서 이제 국산화의 꿈을 이뤘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피라맥스전 관련해가지고 그 개도국에 만연된 질환 치료에 이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게 돈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진짜 항말라리아 치료제를 정말 오랜 기간 그 연구 끝에 겨우 정말 개발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이 없어서 정말 실패한 신약이라는 지적을 받았었지만 그 이제 유럽 의약품청 승인을 받는 등 일단 이미지 개선에 나름 기여를 했다라고 하고 이번에 이 피라맥스정이 이슈가 되면서 신풍제약이 굉장히 무슨 착한 기업으로 굉장히 지금 좀 이슈가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정말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언급드린 피라맥스가 그 코로나19 치료제로 쓸 수 있다. 라는 소식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3월 달부터 계속해서 14,400원에서 16,700원, 21,700원, 32,200원, 그리고 이제 7월에는 이제 4배가 됐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급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임상, 이상 승인을 지금 5월에 받은 상태인데요. 지금 이게 이제 과연 내년에 정말 완전히 이제 치료제로서 쓰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이슈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번 신풍제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신풍제약 지배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지분율은 좀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바뀌었을 거고, 지분율은 다 바뀌었는데, 지금 신풍제약은 쉽게 얘기해서 지주사가 있습니다. 송암사라는 지주사가 있고요. 이 송암이라는 거는 아까 그 창립자의 호를 따서 이제 만든 회사입니다. 지금 이게 한 26%인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이게 퍼센트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지주사를 통해서 이 신풍제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지주사를 장원준 사장을 비롯한 이제 그런 오너 일가들, 특수관계인들이 지금 지주사를 이제 지배를 하고 있고요. 지주사가 신풍제약을 지배하고 있는 걸로 지금 지배 구조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너 일가들은 신풍제약 지분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러한 지금 신풍제약 지주사 전환이 지금 2017년에 이루어졌는데요. 장원준이 원래는 이제 장원준 사장이 그 이제 아들인데 그 창립자 그 장용택 회장의 아들인데 장원준 회장이 지분율 19%를 원래 이제 신풍제약 갖고 있었고 특수관계인들이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다가 송암사라는 이제 지주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지주회사 설립하고 다르게 신풍제약을 뭐 분할을 한 게 아니라 그 이제 최대 주주들이 이제 그 주주들이 현물 출자를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송암사를 설립을 해서 2017년 당시에는 이제 42%라는 지분으로 이제 그 신풍제약을 이제 지배를 하게 됐고요. 특수관계인들 중에 이제 현물 출자에 참여하지 않은 물량들로 9.84%를 신풍제약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7년 당시에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급등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대주주들이 특수관계인들이 지분을 팔아치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 신풍제약도 그런 일이 있었나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이거 투자를 하시면 여기에 자주 이제 투자하는 기업들은 자주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 여기를 봤더니 5월 달부터 7월까지 3건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대주주가 진짜 지분을 판 건가 싶어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은 요 두 건은 그냥 주식 담보대출 관련된 그런 사항의 변경이었고요. 요 5월 달 보고된 거에서 지분율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보고 의무 발생일이 이제 5월 18일이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가 엄청난 급등을 보이기는 조금 아주 급등하기는 전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9년 8월에는 뭐 이건 미미한 지분율 변동이긴 한데 이 장원준 사장이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장내 매수. 이분은 정말 수익률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2019년 8월에 매수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장현현 이거는 이제 그 창업자의 딸인데요. 이 따님은 안타깝게도 장내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뭐 이분은 지금 좀 뭐 아쉬워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너무 올라서 어쨌든 요런 지분 변동이 있었고요. 요건 뭐 지분율이 크진 않았고 이제 특별 관계자 민영관 씨라는 분이 이분이 누구냐면 창업자의 따님의 시부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영관 씨가 장내 매도를 해서 변동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내 매도를 85만 주, 12만 주 이렇게 해가지고 5월 18, 19일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아쉬울 수도 있겠죠. 뭐 돈을 더 벌 수 있었는데 덜 벌었으니까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다음 내용을 보면 사실은 아쉬울 게 없는 분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민영관 님은 지분율이 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지분이 없고요. 나머지 뭐 다 특별 관계자들 이렇게 다 있고요. 의외로 보시면은 지분이 신풍제약 지분이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암사를 통해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송암사가 갖고 있는 지분이 중요합니다. 이 아까 매도했던 민영관 씨의 신풍제약 투자 및 처분 개요를 보시면 약간 그런 특별 관계자분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세금 회피 수단으로 지주사 설립한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014년에 최초로 그 5% 지분 보유를 신고했고요. 18억으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350여만 주 보유 신고를 했는데 그 지금 약 3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투자금이. 그리고 2016년에 송암사를 설립할 때 현물 출자를 했고요. 송암사 주요 주주 지위를 획득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2020년 5월에 192억 5천만 원의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38억을 투자해서
192억으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60억 가까운 돈을 이제 지금 수익을 얻으신 거죠. 2014년에서 20년 한 6년 만에 이제 160억 정도 이제 그 수익을 얻었는데 이건 실현 수익이고요.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현물 출자했던 14.1%의 송암사 잔여 지분이 있습니다. 이 지분 가치를 따져보면 대략 한 4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뭐 기준일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지금 192억을 처분을 했는데도 송암사 잔여 지분 14.1%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400억 정도의 또 추가로 지분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10배가 넘는 지금 뻥튀기가 된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지금 매도를 하지 않았을 뿐이고 큰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신풍제약이 정말 착한 기업이냐라고 한다면 착한 기업은 이제 창업주 정신은 착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부도덕 제약서의 끝판왕처럼 각인됐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2009년, 2010년, 그러니까 이미 창업주가 아니라 그 아들이 지금 이제 그 기업을 물려받았을 때, 지금 했을 때도, 매출 채권을, 그러니까 좀 실적을 부풀리려고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분법적인 투자 기술을 비싸게 평가하고 세계 해외 현지 법인과 48억 상당의 거래를 주석에 따로 기재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지금 당초 발표했던 것과 순이익이 줄어들었고 100억 넘게 과다하게 잡았다라고 이제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봐도 장원준 사장이 이 기업의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지배 권한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실제 대표이사는 다른 분입니다. 신풍제약은 실제 그 회사의 주인은 따로 있고 지금 이제 대표이사는 따로 있는 이런 이제 사건들 때문에 이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생동시험 장부까지 조작을 했습니다. 생동성 시험 자체를 조작을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의약품 회사가 시험을 조작했다는 거는 이게 엄청난 부도덕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과연 착한 기업이 맞나. 그리고 지금 그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 현물 출자로 송암사라는 지주회사를 설립을 했고 지금 그 과정에서 엄청난 지금 수익을 거뒀습니다. 지금 특수관계자들은. 그래서 이런 기업을 과연 그 창업주 정신이 있다고 해서 착한 기업이다 라고 착한 기업이니까 투자해야 된다? 좀 약간 좀 이상한 지금 상황, 그 투자자들이 정확한 지금 정보를 모른 채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을 보면 일단은 순이익은 계속해서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한 20억 수준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 적절하냐 마냐는 지금 뭐 의약품 회사기 때문에 뭐 따로 뭐 코멘트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동일 업종에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신풍제약이 있는데요. 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다른 지금 대형주들은 이미 실적이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요게 좀 초라해 보일 수는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 그냥 이거랑 비교해 보면 셀트리온이 뭐 시총이 43조고 신풍제약은 5조니까 뭐 한 8배 정도 매출이 더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산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계산하기가 어려운 게 바이오 제약주는 성장주기 때문에 이런 실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SK바이오처럼 매출이 39억,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도 지금 시총을 14조 이상 가져가는 게 요 지금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재무로 이제 요거를 적정 주가를 좀 산출하는 거는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과연 그 치료제로 지금 최근에 질병 이슈 치료제로 쓸 수 있냐 없냐라는 거 갖고서 기대감에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얼마가 적정하다라는 그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제 개인적인 성향하고 맞물려서 생각을 하면은 이런 지금 예측 불가의 영역 이렇게 정말 그 급등을 하다가도 급락하는 이런 종목에 굳이
내가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투자를 이미 하신 분들은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겠지만 지금 괜히 관심 종목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 떨어졌을 때 좀 들어가 볼까 이런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신풍제약 종목을 혹시 신규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예전에 들어가셔서 기존 보유 주주라서 수익을 보고 계시다고 하면은 어, 그 성향에 따라서 전량 혹은 일부라도 좀 다음 주에 좀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해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주가가 예측이 안 되니까 월요일에 당장 뭐 상승을 해버릴 수도 있는데 지금 봐서는 투자자 심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세를 보일 확률이 높고 강세를 순간적으로 보이더라도 다시 언제 고꾸라져도 이상하지 않는 지금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종목들 그 히스토리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급등한 것들은 좀 제자리를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찾아갔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뭐 10,000원 이때까지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신풍제약에 대해 알아봤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